방식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직서의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봐봐. 어떤 과정의 내용으로 배웠는지. 제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278페이지. 자, 요점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직선의 방식을 우리가 다룰 때 첫 단원이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과정을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직선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직선에서 식이 주어졌을 때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이야. 그지? 거꾸로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을 제시하면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식의 구성은 언제나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세 가지가 있어. 그지? 그럼 기본형의 꼴은 굳이 말 안 해도 y는 mx야. 이게 기본형이야. 원점 지나는 직선이지.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 원점 안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무슨 형? 일반형. 그러면 주어지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너희들은 이 세 가지의 형태 속에서 식을 구성해내야 돼. 맞지? 또한 이 식이 주어졌을 때 너희들은 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지. 그림을. 맞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근데 기울기를 알려주는 방법은 다양해. 지나는 두 점을 알려주거나 또는 어떤 다른 직선과 평행이다라는 표현이 주어지거나 또는 어떤 다른 직선과 수직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거나 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울기를 알아내는 조건이 되겠지. 맞아?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도형의 방정식에서 시작되었던 내용이야.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내용의 시작도 마찬가지야.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식을 구해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과 그 주어진 식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도형의 구성 요소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와 같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x절편, y절편 찾는 요령 알아 몰라?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원의 방식이 주어지면 원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알아내는가 라는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맞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었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 만나냐 안 만나냐 라는 표현의 의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또 하나 수직 조건일 때의 내용까지 선생님이 다 얘기했었지. 이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식을 통해서 두 직선이 어떠한 위치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지?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란다. 원의 방정식에서도 두 원의 위치 관계라는 내용이 나올 거야. 평면상에 두 개의 원을 그려. 두 개의 원을 그리는데 얘가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을 수 있고 안 만나지. 또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두 점에서 만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등등 있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뭘 통해서? 그림이 아니라 주어진 각 두 원의 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 맞아? 근데 얘는 면이야. 얘는 선이고 해서 얘는 하나 조건이 더 들어가. 면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있어. 그러면 원을 평면상에 그리고요. 직선을 그리면 안 만나죠, 지금. 그 다음에 한 점에서도 만날 수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이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래서 언제나 세 가지예요. 그러면 현재 이 직선의 방식하고 원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위치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또 너희들이 확인을 해둬야 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서 보면 뭐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있죠. 맞죠? 그런데 원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등장을 하냐면요. 원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 원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럼 거리는 무슨 거리요? 최단거리. 그런데 여기에선 최단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거리, 최단거리와 최대거리 구하라 라는 내용이 나올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바리? 그럼 기타 외 부수적인 내용의 어떤 문제는 다양하게 출제가 됐을 때 그 출제되는 문제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모든 단원들의 시작과 그 다음에 그 흐름과 그 과정의 내용들은 모든 어떤 단원들의 기본적인 특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직선의 방식에서 공부했던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도형만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는 또 다른 유형이 등장했을 때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야 돼. 그리고 머릿속에 암기해내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즉각 반응이 나타나야 돼. 문제를 접했을 때. 그리고 문제가 어떤 긴 문장식의 내용이 나올 때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내가 알고 있는 조건에 부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놔야 돼. 선생님이 그러면 구구절절 얘기하는 부분들 있지? 그것들은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해를 하는 것은 암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그래서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은 암기해야 돼. 암기는 뭐를 동반한다? 공부하는 시간을 동반해. 머리가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라고 그랬어, 분명히. 그런데 수학이 약한 애들은 그만큼 암기를 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이야. 그만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만큼 공부를 안 했으면 잘하는 아이들, 나보다 좀 앞선 아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 시간 투자를. 근데 시간 투자를 안 하고 너희들이 실력이 키워질 거다라는 예상만 하고서는 절대 안 되거든. 말만 뻥뻥뻥 터트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감히 평가할 수 있다고. 숙제를 계속 안 해온 애들이 어떻게 내신이 3등급 이내에 진입할 수 있겠냐고. 남들은 놀아? 가만히 있어? 토끼야 거북이니? 너희들이 거북이야? 잠자는 토끼하고 달리기 시합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 잠자는 토끼만 있는 게 아니야. 졸라 끝까지 달리는 토끼도 많아. 자,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겠다라는 생각, 등급을 따겠다라는 생각 있으면 하라고. 이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내신이야, 내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내신이 안 갖춰지면 수시에 지원을 못 해. 재훈이 아까 일찍 왔지, 여기? 네. 선생님이 통화하는 거 들었지? 네. 그치? 자, 그래서 원의 방식 이제 시작해볼게요. 원은 평면 도형입니다. 그러면 이 원이 갖고 있는 수학적 정의를 알아둬야 돼요. 정의는 뭐냐? 정의는 뜻이에요, 뜻. 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냥 동그라미요라는 어떤 추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지 마.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지 마. 이것도 동그라미잖아, 이것도. 동그라미 아니야, 이것도? 근데 우리가 다루는 이런 거는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기본적으로 수학은 언제나 규칙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다 불규칙이잖아. 왜? 이 모양이 다르잖아, 이게. 다르잖아. 원은 원이어도. 그러면 이런 원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학적 정의에 근거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원의 뜻이 뭐냐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단어의 뜻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원의 뜻은 평면이 한 정점으로부터, 선생님 무슨 용어 썼어? 정점이라고 했지, 정점. 무슨 점? 정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수학에는요, 1, 2, 3. 얘네들은 무슨 수예요? 이미 결정된 수죠. 항상 일정한 수죠. 그래서 얘를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x, y 등등. 얘네들은 뭐예요? 이 x, y가 어떤 수를 의미하는지 모르지. 그래서 얘네들을 변수라고 얘기해요. 알았죠? 또한 등식에서도 항등식, 방정식이 있고 부등식에서도 조건부등식,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이 있었어. 맞아? 마찬가지야. 점에도 있지. 점에도 정점이 있고 무슨 점이 있냐면 동점이 있어. 이 정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야. 정해진 점이야. 좌표가 딱 주어지면 1,2 하면 얘는 정해진 점이지. 이런 점을 정점이라고 그래. 근데 동점은 x, y 점의 좌표를 알아? 몰라? 몰라. 어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점이야. 자, 그러면 평면이 한 정점으로부터, 정해진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그 일정한 거리를 R이라고 할게.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정점은 O라고 하고, 떨어진 이 점의 자치, 뭐라고 그랬어? 점의 뭐라고? 이 점의 자치는, 이 자치는 무슨 뜻이냐면 모임이란 뜻이야, 모임. 모임. 또는 이후에는 집합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러면 점의 자치, 점이 모이면 이러한 규칙에 맞는 점들이 모이면 뭐가 되느냐? 점이 모이면 뭐예요? 선이 되거나 하나의 면이 되죠. 하나의 도형이 되죠. 그래서 이 점의 자치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도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점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표현이야. 오케이? 그래서 x에다가 1을 더하면 언제나 y의 값이 되는 점의 자치는 뭐냐? 직선이 되지.
그지? 여기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은 뭐야? x좌표에다 얼마를 더하면? 1을 더하면 언제나 y좌표가 되는 이 점의 자치. 이와 같은 점의 자치는 바로 직선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더라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진 이 점을 모아보면 모아보면 뭐가 된다? 여하튼 원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의 정의, 원의 뜻은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의 자치를 얘기하는 거야. 됐지? 해서 이렇게 원이 있다 이거지. 여기에 평면상에 한 점이 있는데 이만큼 떨어진 이 점들, 얘도 똑같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똑같이 R 이렇게 된 거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원의 뜻 뭐라고?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평면 위에 뭐?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뭐? 점의 자치. 선생님하고 똑같이 말해야 돼. 너희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응? 스튜던트 하면 학생이잖아.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지 그거는. 약속된 용어잖아. 약속된 거. 그럼 약속대로 따르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식으로 바꾸는 거야. 식으로. 그러면 이 원은 평면 도형이기 때문에 여하튼 좌표 평면상에서 이 조건에 맞는 점 P의 자치를 구하려고 해. 자치의 방정식을. 그래서 얘를 좌표축을 일단 표현을 해봅니다. 이렇게 좌표축을. 자, 그런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점을 원점에다 배치해요. 원점에다. 그건 정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점 P는 정해진 점이 아니죠? 정해진 점이 아니고 점의 자치라고 얘기할 때 주인공인 점은 언제나 x, y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기한 내용대로 OP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언제나? R이 된다 이거지. OP가 R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제곱에도 등식은 성립하지 얘들아. 그러면 OP의 제곱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아니니?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구하는 공식대로 하면 x에서 x 빼서 제곱, y에서 y 빼서 제곱 해서 이렇게 식이 나와. 이게 일단 첫 번째 바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야. 무슨 형? 기본형이야. 알았어?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원의 바로 구성 요소를 밝힐 수 있어야 돼. 원의 구성 요소는 다른 게 없어. 바로 여기. 이게 무슨 점이야? 바로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현재 이 식을 통해서 알아본 중심은 몇 콤마 몇이니? 0,0이랍니다. 그러면 0,0이라는 중심은 어떻게 찾냐면요. x하고 y가 몇 차항이 있어요, 지금? 2차항이 있어요. 그러면 2차항의 요 1차들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말해주면 그게 중심의 좌표예요. 그리고 원의 구성 요소 두 번째,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수를 보고 말해주면 돼요. 얘는 반지름 R이에요. 됐어? 그래서 원의 구성 요소는 딱 이와 같이 두 가지야. 이 두 가지를 식을 통해서 말해주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바로 x제곱과 y제곱 2차항이 있으면 2차항의 수의 비가 1대1 똑같지. 똑같으면 얘 원이다. 근데 중심은 얼마다? 0,0 원점이다. 반지름 R은 얼마다?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3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반지름은?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되겠니?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움직여. 원이 이렇게 있다가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동을 했다 이거죠? 이동을.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인데 여기에 있는 모든 원위에 있는 점들이 일정하게 계속 이쪽으로 움직인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라고 할 때 얘가 반지름 r이야. 반지름 r. 됐지? 그러면 얘네 위에 있는 이 원주상은 원 위에 있는 내용이야. 원주가 원의 둘레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똑같이 움직이는데 그거에 명령하는 중심이 되는 대장은 바로 얘야, 얘.
중심이 움직인 규칙대로 똑같이 따르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옮겼다라고 하자. X축으로 A만큼 옮겼다. Y축으로 B만큼 옮겼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 중심은 0으로 센터라고 그래. 그래서 C. 그럼 얘는 A, B가 되겠지. 그래도 반지름은 어때? 똑같아요. 이걸 우리는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평행이동은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의 모양을 결정한 건 반지름밖에 없어요. 그죠? 위치관계만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느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식을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표준형이다라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표준형은 x, y에 관한 완전제곱식의 꼴의 표현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거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그럼? 그러면 a, b가 나오려면 이거 1차. 1차를 0으로 만든 x, y를 말해주면 되는 거지. 반지름은 여전히 뭐고? 반지름은 여기에 있는 상수에서 제곱근 씌운 걸로 밝혀주면 되는 거고. 맞아? 그럼 이거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어? a만큼. 미리 얘기할게. x축으로 a만큼 하면 기존의 x에다 a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니? 반대로 -a 처리하는 겁니다. 식의 표현할 때는.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도 기존의 y자리에다 y 플러스 b를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무슨 형이라고? 표준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를 싹 전개를 해요. 완전제곱식을 전개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한쪽이 0으로 돼 있어. 직선의 방식에서 얘기했었지. 이와 같은 꼴을 우리는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x의 개수 얘를 라지 a, 얘를 라지 b, 그 다음에 xy 항이 없는 얘를 전체를 라지 c라고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by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보다 더 간편한 표현이 되겠지. 맞아? 네, 이렇게 표현되어진 식을 우리는 원의 방식의 무슨 형이요?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반형을 갖고 원의 구성요소, 중심과 반지름을 현재는 밝힐 수 없죠. 무슨 형으로 고쳐? 표준형으로 고치려면 무슨 식의 꼴로 고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근데 얘네들은 이런 것도 있어. 이게 무슨 절편이야, 이게? y절편은 뭐를 0으로 넣으면 돼? 식의 x에다 0 집어넣으면 돼. x절편은 또 자, 그러면 역으로 이와 같은 식이 구성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거꾸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그림으로 표현할 때 뭐야? 중심 찾고 반지름 찾 대강 그리면 되지. 알았어? 그러면 거꾸로 이와 같은 조건 좋을 때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중심이 0,0이면 무조건 무슨 형? 기본형. 중심이 0,0이 아니면 무조건 표준형. 그러면 이 식을 완성하라 그러면 미지수 몇 개 있니? 3개가 있지. 얘도 3개야. A, B, R. 맞지? 그러면 조건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해. 그럼 지나는 점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합니다. 직선의 방식에서는 지나는 점 몇 개만 있으면 직선의 방식 세울 수 있었어요. 2개요. 근데 원의 방식은 3개가 필요합니다. 알았어? 그래서 면을 결정하려면 지나는 3점이 필요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나는 3점이 있다. 지나는 3점이 있으면 원의 방식을 만들 수 있다고. 왜? 한 A점, B점, 그 다음에 C점 해서 이 3점을 치면 이 삼각형의 외심을 찾아볼까? 무슨 심? 너희들 외심이 뭔지 아니? 이 각 세 변을 수직 몇 등분? 2등분. 또 수직 2등분. 또 수직 2등분. 하게 되면 이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 이 교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야. 이거를 우리는 무슨 심? 외심. 왜? 외접원의 중심이다 해서. 그럼 이 외접원의 중심에서 각 꼭점에 이르는 거리는 다 어때? 같아요. 같아요. 이게 외심의 성질이었죠. 기억나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알아? 이것도? 여기에 각이 2세타야. 그럼 여기에 각은 세타야. 2분의 1이었던 거 기억나? 이걸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배웠지? 이 호에 대한 바로 원주각이라고 배웠을 거야. 원주각은 중심각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이었어. 그래서 샤. 이 두 점이 이렇게 있어. A, B가. 근데 이 두 점이 만약에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야. 뭐라고? 지름이 뭐야 근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위에 두 점 있죠. 이 원위에 두 점을 이은 이 선분. 이 선분을 우리는 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걸 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현이 갖고 있는 성질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현이 몇 등분돼? 수직 2등분되지. 그지? 왜냐하면 얘는 원의 반지름이지. 원의 반지름이지. 그럼 이 삼각형 OAB는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럼 얘 두 개는 합동이거든. 그래서 얘가 수직 2등분돼. 맞아? 이걸 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 지름이야. 맞아? 그러니까 지름은 가장 긴 현. 그럼 반지름은 지름의 반. 그러면 A점과 B점의 좌표가 주어졌어. 좌표가 주어지면 말이야. 이 좌표의 중점이 원의 중심 맞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원의 방식 세울 때 원의 중심 찾았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원의 반지름이지. 그럼 중심 찾았어, 반지름 찾았어. 원의 방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세울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다 이렇게 원위의 한 점을 이렇게 딱 이으면 여기 몇 도가 될까요?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이유는 여기의 중심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얘는 그 AB의 원주각이라서. 알았니? 이해되니? 자, 이런 등등의 원에 관한 기본 성질들은 중학교에서 배웠던, 중상과정에서 배웠던 원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문제화 될 거야. 되겠어? 자, 넘겨서. (314페이지) 펴봐. 314페이지. 이그젬플 보세요. 이그젬플. 여러분들 이 식을 딱 보고 이거 원의 방식이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왜? x와 y에 이차항이 있으면 이차항의 개수가 몇 대면? 1대 1. 그러면 이건 원의 방식이야. 여기가 만약에 2, 2로 돼 있어도 원의 방식이야. 그럼 2, 2로 돼 있으면 양변을 싹 2로 나눠서 이차항의 개수를 1로 바꾼 다음에 처리해줘. 그럼 얘 원을 갖고 뭘 찾으라고? 중심? 반지름을 찾으면 된단다 얘들아. 그러면 중심 찾으려면 얘를 무슨 형? 표준형.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중심의 좌표 구하는 건 저 새끼 또 시작이네.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네가 생각해도 심하지 않니? 자, 그러면 중심만 찾아라 그러면 간단해. 여기 있는 거의 반이야. 1차항의 반이야. 그지? 그럼 이거의 반 얼마? 아니지. 근데 반대로 얘기하지. 3.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 완전 제곱하면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한다. 상상 빼줘야 되겠지. 얼마 빼? 이거 9, 1. 얼마? 10을 빼줘야겠지. 그럼 10을 뺀 다음에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4지. 그 마이너스 4를 넘기면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 3 콤마 마이너스 1. 반지름은 얼마? 반지름은 2가 됩니다. 그죠? 됐어요? 반지름을 i라고 쓰는 건 레디우스라는 이니셜의 의미야. 그렇다고. 영어. 뭐 알아?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원의 방식을 세운 데 있어서는 무조건 A, B, R, A, B, C 조건 몇 개 필요하다고? 3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조건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바이블 포인트의 내용, 그것도 잘 내용해 주세요. 플러스 있죠? 플러스. 예.
그거 일단 참고로 얘기해줘야 돼. 참고로 알아둬야 돼. 문제의 조건에서 원의 방식을 구하래. 원의 방식을 구하라고 할 때 이렇게 있어. 세 가지가 있어. 이렇게 원이 있단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 당연히 원의 중심 A, B야. 근데 이 원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중심 알고 반지름 알면 되지. 근데 얘는 이렇게 무슨 축이야 이게? X축.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래. 그럼 X축에 접하면 이 X축이 말이야. 야, 원 위를 원의 한 점을 지난 이 직선을 뭐라고 하지? 접선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접선이에요. 그럼 얘는 할선이라고 얘기한다. 두 점을 지난 직선은. 그러면 이 X축 자체가 하나의 접선이지. 그럼 이게 접선이 되면 언제나 중심에서 무조건 반지름 내려. 그럼 접선하고 무조건 수직되는 거 기억나니? 맞니?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뭐니? 반지름이지. 근데 이 반지름이 보다시피 이 중심의 무슨 좌표하고 똑같아? Y좌표와 똑같지?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이다. 그러면 중심의 무슨 좌표가? Y좌표가 뭐와 같다? 반지름과 같다. 그렇다면 얘는 식을 세울 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으로 표현할 필요 없겠지. 뭐라고 표현하면 돼? B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근데 말이야, 그래도 A, B는 구해야 되잖아. 그럼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원위에 두 점의 좌표, 지나는 점의 좌표 알려줘야 돼. 몇 개의 점? 두 개의 점 알려줘야 돼. 근데 이 두 개의 점의 공통점은 뭐냐면 얘가 현재 이 원이 X축에 접해. X축에 접하는데 X축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않아? 그럼 X축 아래쪽에 접할 때는 여기에 두 점에 무슨 좌표가 음일까? Y좌표. 그러니까 얘는 두 점의 좌표, Y좌표가?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얘기 안 하고 지나는 두 점 알려줘. 그리고 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에 이 두 점의 Y좌표가 양이면 X축 위에서 접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다. 맞지? 근데 여기에 있는 두 점의 Y좌표가 음수면 얘는 식을 세울 때 A, B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여기에 Y좌표는 음이니까 그럼 얘는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B의 제곱 얘는 그래도 B제곱인 건 맞아. 그치? 이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축에 접할 땐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하고 어떻다? 같다. 왜 절대값 씌운지 이유는 알겠어? 자, 무슨 축 접할 때? X축 접하면은 반지름이 중심의 무슨 좌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이 말이야. 오케이? 야, 그러면 이제 무슨 축에 접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겠어. Y축에 접하면 중심의 무슨 좌표? X좌표의 절대값과 같겠지. 구별돼? 구별되니? 그럼 또 뭐 있을까? 둘 다 접할 때. 그렇다면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X축, 여기 Y축이에요. 그럼 둘 다 XY축에 동시에 접해요. 그러면 얘는 원래 A, B야 되죠. 그럼 이거 반지름이죠. 여기도 접선이니까 여기 반지름이죠. 그러면 얘들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어때? 같아요. 그럼 A하고 B가? 그러니까 얘는 A라고 쓰면 되겠지. 반지름도 뭐야 반지름도? 반지름도 A지 않아? 그러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뭐? A제곱이라 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 원이 XY축에 동시에 접할 때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 만들 수 있어? 몇 개? 4개 만들 수 있지. 근데 얘가 몇 싸움에서 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A를 구하기 위해선 지나는 점의 좌표 하나는 알려줘야 돼. 근데 지나는 점에 이 XY 좌표가 둘 다 양이면 몇 싸우면? 확인되니? 근데 지나는 점의 좌표가 1,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 -A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중심의 XY 좌표의 부호는 반대니까. 그리고 A제곱. 그래서 대입해서 A값 구하면 되죠. 구별돼요? 자, 이게 하나의 조건이야. 이 조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야. 되겠어? 자, 그 다음 315페이지. 서서 해, 힘들면. 네가 너를 못 이기고 있는데 어떡하니. 자,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었냐면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걸 했었어, 얘들아. 뭐의 영역?
자, 여기 이렇게 이게 y는 fx야. 몇 차 함수야 이거? 1차 함수지. 근데 여기 부분은 뭐였지? 여기 부분은? 이게 경계선이었지 얘들아. 기억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y는 x 플러스 1이라고 가정해 볼게. 그럼 여기에 있는 점들의 xy 좌표에 크게 비교를 하면 y 좌표가 x 플러스 1의 좌표보다 언제나 큰 쪽에 있죠. 여기는요.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의 영역은 이 부등식이 얘기하는 영역이고 여기의 영역은 이 부등식이 얘기하는 영역이었지. 부등식 영역 했었잖아. 근데 이번에 이게 경계선이 직선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바로 부등식의 영역을 얘기할 때 경계선이 원이야. 그럼 평면상에다 이렇게 원을 그려볼게. 이 원은 x제곱 y제곱의 합이 r제곱이다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이 원을 통해서 이 면은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2개. 내부와 외부로 나눠지지? 내부와 외부로. 그러면 이때 외부는 말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 있는 점들의 좌표 있지? 좌표들의 x좌표, y좌표를 제곱해서 더하잖아? 제곱해서 더하면 반지름의 제곱 얘보다 큰 값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보다 작은 값으로 구성되어 있어.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2예요. 그럼 이 식은 뭘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4랍니다. 그런데 여기 1,0이 있겠지. 1,0. 그럼 1, 0 대입해봐. 1, 여기 4지. 누가 더 커? 4 쪽이 더 크지. 봐. 됐어? 그러면 이 원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이 같은 부등식이 있을 때 원의 안쪽이다 바깥쪽이다 확인하는 거 어려워? 넘길게.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무슨 부등식? 연립부등식의 영역. 연립부등식은 식이 몇 개? 2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이다. 자, 그러면 2개 이상일 때는 연립부등식은 2개 영역 구한 다음에 무슨 영역이야? 공통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공통 영역. 그래서 공통 영역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x-y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두 개의 부등식이 있어. xy가 일단 얘들아 얘는 이 영역을 찾을 때는 경계선을 먼저 표시해줘야 돼. 무슨 선? 경계선. 경계선은 부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등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일단 등으로 잠시 바꿔놓고 이거를 그려. 직선이지 xy가 1차니까. 직선 그릴 때는 x절편, y절편 2점 찾아서 이어버리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거 x절편 얼마야? 1. y절편 얼마야? y절편 얼마? 마이너스 2. 쫙 끄면 이게 1번에 해당되는 직선이지. 됐어? 부등호 방향 이렇게 돼 있지? y항을 기준으로 봐. y를 넘기면 마이너스 y, 이쪽이지? y의 반대쪽이지? y의 반대쪽은 이 경계선의 어느 쪽? 오른쪽. 여기에요. 여기. 기억나? 아래쪽이야. 궁금하면 직접 여기 해당되는 점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대입해서 부등식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봐. 여기 대충 2,0 있다. 2, 0 대입해봐. 2, 0. 만족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이다. 경계선 포함하고 있지? 자, 얘는 x절편, y절편이 둘 다 1이죠? x절편, y절편이 둘 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게 2번. 자, 근데 얘 이렇게 돼 있지? y쪽으로 벌어져 있지, y쪽? 그러면 이 직선의 어느 쪽? 위쪽, 위쪽. 알았어? 위쪽. 그럼 이거의 두 개의 무슨 부분? 공통 부분. 여기죠, 여기. 정확하게 그리면 이쪽은 포함 안 하지, 경계선을. 점선. 이쪽은 실선. 이해돼? 잘 수 있겠어? 있어, 없어? 있지? 원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거를 참조해서 처리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18페이지 넘겨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위치관계 나온다고 그랬지? 원과 뭐? 위치관계는 무슨 뜻이라고? 만난다, 안 만난다. 오케이?
자, 원과 직선. 너희들이 원 그리고 직선들을 그려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직선 그릴 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원과 직선은 아예 안 만나는 케이스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난 케이스가 있고 몇 개이죠? 두 점에서 만난 케이스 외에는 없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식을 통해서. 알았어? 이 직선의 방식이 주어지고 원의 방식이 주어졌을 때 원과 직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야. 원의 중심. 오케이? 원의 중심. 알았지? 그럼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원의 중심 하나의 점이지, 점. 이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배웠지? 그러면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들을 각각 구해줘봐. 각각 구해줘. 그걸 D라고 할게, D. 그리고 반지름은 식을 통해서, 원의 방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생각해봐라. 얘는 얘하고 얘하고 어느 게 더 클까? 얘가 더 크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같겠지? 얘는 작겠지? 바로 이 값을 통해서 원과 직선의 일치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D는 여기서 뭘 의미한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간단하죠? 근데요, 이게 일단 어떤 도형끼리 만난다 안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립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야.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만약에 r제곱이다라고 하고 이 직선의 방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하고 얘하고 만난다 안 만난다 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와 반지름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만나냐 안 만나냐 라는 표현 나오면 연립이야. 얘를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돼? 이거 정리하면 x에 관한 몇 차 방식? 그래서 이건 판별식을 써도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몇 개의 점에서? 두 개의 교점이 있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이때는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얘는 바로 이거를 이용하지 않아요. 이걸 이용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도형은 도형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거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20페이지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얘는 두 개.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하면 안 되겠네. 거기에 내용이 없는데 얘기할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얘기했으면 바로 두 원의 위치관계도 얘기해야지. 자, 두 개의 원을 선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둘, 이렇게 이렇게 셋, 이렇게 이렇게 넷,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가지의 위치 관계가 있어. 더 있어? 뭐 또 하나 빠뜨린 건 동심원이라는 게 있어. 동심원 뭐지? 뭐지? 그렇지. 원의 중심이 같을 동, 가운데심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중심이 같은 두 원. 이건 근데 의미 없고. 자, 그러면 그림 보고 이 두 원의 위치관계 안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죠? 라는 것을 묻진 않는다 이거지. 그림 보여주고 그럼 뭘 통해서? 식을 통해서 알아봐라 이거야. 식을 통해서. 오케이? 그럼 식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은 일단 원의 구성 요소는 중심 반지름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중심 찾고 여기에 해당되는 중심 알아내. 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중심과 중심을 쫙 이었을 때 이 길이를 알아내. 이 길이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D라고 했을 때 얘를 바로 중심거리라고 얘기한다. 알았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거 큰 원의 반지름, 이거 작은 원의 반지름. 뭐 같은 원이어도 상관없고 반지름이 같은 원이어도. 그럼 얘는 이 두 원이 안 만나고 있다는 것은 중심거리와 두 반지름의 합하고 크기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죠? 그럼 얘는 안 만나죠. 자, 얘를 보세요.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같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외접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깥에서 접하고 있다 해서.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따지냐면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있다. 중심거리 구해. 중심거리 구하고 이게 반지름이지.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맞아? 그럼 하나의 삼각형이 구성이 되지. 그러면 이 중심거리 D는 말이야.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단 당연히 작아야 돼. 하지만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 무조건 커야 되겠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원은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원은 세 개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 왜? 얘가 XY가 몇 창으로 돼 있니? 원의 방식이. 2창. 그러면 얘는 만난다. 연립해봐. 연립하면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식이 만들어지잖아. 2차 방식은 해가 몇 개밖에 없어? 만화의 두 개야. 그 만난다라는 것은 바로 해가 2차 방식의 해 개수를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각 원의 중심 이렇게 있지. 쫙 이렇게 이어봐. 여기 중심. 이게 D지, 이게 D. 그럼 D는 반지름의 차하고 어때? 같겠죠? 그럼 이건 안에서 만난다. 안에서 접한다. 그래서 무슨 접? 내접. 요거 두 개 모르면 주접.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반지름의 차보다 작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얘는 안에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이 바깥에 떨어져 있을 때는 반지름끼리 더해. 근데 점점 만나면서 반지름의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반지름의 차로 바뀌는 거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제 기억하고, 아, 이걸 관계식으로 한 다음에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 이렇게. 이 선은 뭘까?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지. 일명 접선이지. 근데 이 원도 접선, 이 원도 접선. 그래서 우리는 공통접선이라고 얘기해. 무슨 접선? 근데 공통접선은 이렇게도 그을 수가 있어. 맞지? 공통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그러면 빨간 공통접선은 우리는 공통 외접선이라고 얘기하고 노란 접선은 공통 내접선이라고 그래. 얘는 무슨 선? 내접선. 얘는 무슨 접선? 외접선. 그럼 얘는 공통접선 어쨌든 몇 개 그을 수 있어? 4개를 그을 수 있는 반면에 얘는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몇 개? 3개 그을 수 있죠. 얘는 몇 개 그을 수 있을까요? 2개 그을 수 있습니다. 얘는 몇 개요? 하나. 얘는 몇 개요? 공통접선의 개수를 통해서도 위치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 이해되겠니?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접선 얘기 나왔으니까 원이 있다. 원. 자, 여기가 원의 중심. 여기 바깥에 있는 점 P야. 이 점 P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 여기 있는 이 접점,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그래. 접점을 T라고 할게. 그럼 이거는 접선 그으면은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내려. 그럼 무조건 뭐가 돼? 수직이 되지. 이건 반지름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길이, 좌표만 알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그럼 만약에 이 길이, 이걸 바로 접선의 길이라고 한다. 무슨 길이? 이 접선의 길이는 피타고라 정리 쓰면 구할 수 있지. 중상가정에 나와 안 나와? 여기에도 이렇게 접선을 그어. 접선을 그으면 이 두 접선의 길이는 무조건 어때? 둘이 합동이니까. 이 각은 또 이등분되지. 이 각은 이등분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각과 이 각의 합은 몇 도? 다 기억돼? 그러면
이렇게 원이 있어. 이게 무슨 접선이라고? 외접선. 외접선. 무슨 접선? 외접선. 자, 이 외접선의 길이. 이 외접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 있다. 자, 이 중심거리지 이게. 이게 D야. 그러면 얘네들 원의 방식이 있으면 중심거리 구할 수 있니 없니?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식이 주어지면 이 반지름 구할 수 있지? 있어 없어? 여기 직각이지? 그러면 얘하고 두 반지름과 반지름을 통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더라 이거야. 알았니?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냐? 이 점에서 이 반지름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줘. 뭘 내려? 수선의 발을 내려줘.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스몰 r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아니 잠깐만. 뭐야 이게? 여기다 어떻게 이게 아니지. 이렇게 참 거꾸로 했어. 거꾸로. 이 점에서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됐어? 됐니? 그러면 이게 직사각형이지 그럼 이게. 그럼 여기가 L이지. 얘하고 얘 똑같잖아.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 가능해? 이거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이 지금 D가 되지? 그래서 D제곱 마이너스 반지름의 차이 제곱하면 공통 무슨 접선? 외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됐지? 자, 외접선 길이면 내접선 길이도 있어야 되겠지? 아니, 요 길이를 L'이라고. 맞아? 물론 여기다 이렇게 그으면 여기 직각, 여기가 라지 R, 여기다 직각, 여기가 스몰 r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만큼의 연장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립시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그읍시다. 그럼 여기 직각이겠죠? 그럼 이것도 직사각형이죠? 여기가 그럼 L' 똑같죠? 얘하고 얘는. 자, 이게 무슨 삼각형입니까? 무슨 됐니? 자, 그래서 피타고라 정리 쓰면 되겠지? L'은 어떻게? 빗변은 여전히 중심거리 D지? 됐어? 이게 더 크냐, 이게 더 크냐? 아래쪽. 아래쪽 게 더 커? 어머. 위에 게 더 커요. 위에 게 더 크지? 위에 게 더 크지? 여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크지? 큰 걸 빼는 게 크니? 맞아? 그래서 내접선, 외접선, 길이 구하는 공식 다 기억해도. 됐어? 뭐 안 적어도 돼? (328페이지에) 1번. 자, 중심의 좌표가 그 원은 표준형 x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 반지름을 모르는 상황이죠. 지나는 점을 xy에다 무조건 대입하면 되죠. 자, x에다 6 대입하면 4의 제곱 얼마? 16. 8 대입하면 9. 얼마야 그럼? 25. 그래서 원의 방식 완성. 다음 2번에 원래 지나는 점 몇 개 알려줘야 되는데? 3개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두 점이 하는 역할이 있대. 이 두 점이 지름의 무슨 역할? 양끝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3점을 안 알려줘도 되지. 자, 여기에 중심의 좌표는 A, B의 무슨 점? 중점. 그러면 더해서 나누기 2해. 얼마? 3,5. 그 다음에 반지름은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냥 구해버리면 되지. 맞니? 루트 x에서 x 빼서 제곱, y에서 y 빼서 제곱. 됐지?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여기 r제곱을 표시하는 거니까 얼마로? 8로 처리해서 나타내라. 다음.
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과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세 점을 알려주면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세 점을 알려주면 무수은형에 대입하라고? 무수은형? 일반형에 대입하세요. 일반형. 여기에 x, y다 얘네들 대입해. 그러면 이미 얘를 대입하면 0, 0, 0이니까 c는 0이지. 그 다음에 얘 대입하면 2, 0, 2, 0 대입하면 이거 4지. 어? 여기 다 0, 0이잖아. 그러면 몇 a? 2a. 얘가 0이야. 그래서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자, a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 얘 대입하면 8이지. 맞아? 마이너스 2b가 0이니까 b는 얼마? b는 4야. 이거 갖고 뭐 구하라고? 중심 반지름 찾으라고 그랬지? 맞아? 중심의 좌표 반지름 찾으래잖아. 4 아닌가? 아, 여기도 대입해야 되는구나. 아, 그럼 아니지. 4 아니다. 자, 이거 8, 이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b가 0이니까 b 얼마니? b 2네. 자, 이거 갖고 이제 완전 제곱식 하면 돼. 뭐 굳이 이거 완전 제곱 안 해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반의 제곱이지, 이거. 이거 반의 제곱이지. 1 제곱한 거 빼면 2. 그럼 여기가 2가 되지. 중심의 좌표 1, 마이너스 1. 반지름 얼마? 루트 2. 자, 네 번째. 자, 이 문제는 원래 빠지는 내용인데 그냥 넣어놨어. 원을 나타내도록. 원을 나타내면 말이 이상하지?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0이면 되겠니? 그러니까 반지름이 0보다 크도록 하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그럼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해줘. 완전 제곱하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 3, 9, 13 빼야 되지? 그럼 여기가 13 마이너스 k가 되죠? 그럼 13 마이너스 k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 0이면 안 돼. 이게 R제곱이라 하더라도, 오케이? 그럼 K는 13보다 작다. 맞아? 됐어? 그러니까 원을 나타내도록 반지름이 0보다 크도록 이란 얘기야. 다음 5번에. 자, 중심이 y는 2x-2에 있다 이거야. 그리고 두 점을 지난다. 조건이 몇 개 나왔어? 3개지. 그럼 3개 나오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원이 있다고. 그럼 중심이 a, b 이렇게 쓰는 게 정상적인 거지. 그치? 그런데 여기다 a, b 하면 변수는 2개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중심의 x좌표가 a면 y좌표는 2a-2로 이렇게 하세요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이거 반대부호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A하고 R을 연립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먼저 첫 번째 1, 2를 대입해보자. 1, 1 대입하면 1-A의 제곱 플러스 1 대입하면 3-2A의 제곱은 R제곱이죠? 맞아?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5A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14A가 되고 이거 9, 10이지 이거. 는 R제곱 해서 1번씩. 자, 두 번째 6,2를 대입하자. 6-A의 제곱 플러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R제곱이고 전개하면 또 5A 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12 16 28 A 36 16 36 16 52지. 결국 연립 방정식이지. 연립 2차 방정식이야. 맞아? 여기 최고차항 이거 없앨 수 있지? 1번식에서 2번식 빼버려. 빼버리면 이거 소거된다 이거. 이거 다 소거되지? 여기서 이게 빼면 몇 A?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빼면 얼마? 그럼 A는 얼마야? A는 3. 끝났지?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은 A를 구한 다음에 이제 R도 구해야 되지. A에다 3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지 마.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4지. 9. 그럼 R제곱은 얼마란 얘기야? 13. 자, 그러면 식은 x-3의 제곱 플러스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는 얼마다? 13이다. 중심이 몇 콤마 몇? 3,4. 반지름은? 자, 그 다음에 6번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자, 이렇게 AP하고 BP가 몇 대 몇? AP하고 BP가 2대 1. 자, 일단 내용이 너무 과부하다, 너무 많다 라고 하면 선생님 이거 설명 없이 그냥 풀게요. 예, 이걸 만족한 전피가 나타낸 도형의 방식 구하랬지. 그러니까 이 조건 만족하는 전피의 자체 방식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누가 주인공이야? 전피지 당연히. 그럼 이거는 일단 B를 쓰니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과 같다. EBP는 뭐야 이거? AP죠 이거.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그럼 P의 좌표는 얘는 당연히 x, y라고 넣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얘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제곱권 씌우는 거 귀찮으니까 양변 어떻게? 양변 제곱해서 처리도 가능해 안 해? 그럼 제곱권 안 씌워서 식을 펼치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해봐. 4 곱하기. 자, BP의 제곱 뭐야? x에서 x 빼서 제곱, y에서 y 빼서 제곱. 자, AP의 제곱. x에서 x 빼서 제곱, y에서 y 빼서 제곱. 오케이? 자, 이거 싹 전개하면 이거 x제곱, y제곱 넘기면 이게 4x제곱, 4y제곱이니까 3x제곱 플러스 3y제곱 맞니? 맞죠? 이거 마이너스 12x에다 이거 마이너스 48이지?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6x 넘기면 마이너스 48 맞지? 12, 48, 6 넘기면 54x. 2창 y는 1창 없지? 상수항은 36에다 4를 곱하면 144야? 144에서 9를 더하지? 맞니? 9 넘기면 144에다 9를 더한 거지? 그럼 153이야? 아니 9 넘기잖아. 이게 빼는 거구나. 양수니까 그지? 플러스 얼마야? 135인가? 맞지? 맞아 안 맞아? 이거 x와 y의 2차항의 개수가 1대1이니까 1 맞지? 1이 나온다고. 그럼 3으로 어떻게 하자고? 3으로 나눠요. 자, 3으로 양변을 나누면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요? 18x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죠? 3으로 나누면 45는 0입니다. 자, 이거 완전 제곱하면 되겠죠?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제곱 36 빼야 되지? 그럼 이거 9지? 36 빼니까 그러면 잠깐만 9의 제곱이구나. 그럼 81을 빼니까 얼마? 36이지? 36이니까 여기가 36이다 이거지. 이와 같은 전피의 자치가 이렇게 된다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전피의 자치는 이거라고. 알겠어? 아무런 얘기 않고 그냥 풀어도 돼. 그치? 근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거긴 해. 근데 유명한 건데 이걸 굳이 몰라도 돼. 알아두면 좋은 거지. 알아두면 뭐든지. 지식이라는 거는 알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다른 풀이도 있긴 해요. 어떤 풀이도 있냐면 이게 사실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뭐지? 라는 거에 어떤 탐구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데 나올 때마다 그냥 수학적 부담으로 느끼니까 선생님이 이걸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거야.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무슨 뜻이야? 원이야 원. 원.
근데 어떤 원이냐면 평면상에 두 정점이 있어. 뭐가 있어? 정점. 지금처럼 이게 정점이잖아. 점이 정해졌으니까. 근데 이 점 P가 있는데 이 점 P의 자체인데 이게 AP하고 BP, 즉 각 두 정점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체야. 평면상에 두 뭐라고? 정점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치라고. 그거를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고. 일정한 거리의 비. 알았니? 근데 대신에 m하고 n이 같으면 안 돼요. m하고 n이 같으면 이거 원이 안 나와요. 평면상에 두 정점이 있습니다. 평면상에 두 정점이 있는데 이 거리의 비가 1대 1이 되잖아? 1대 1. 알았어? 그럼 이 점 P는 원이 아니라 그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1대 1이 돼. 어? 1대 1이면 안 돼. 얘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그럼 이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그런데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거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9,0이지. 9,0. 자, 봐봐. 이거를 선분 AB를요.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어딜까요? 선분 AB를 2대 1로. 이게 총 9칸이잖아. 9칸이니까 여기 3콤 여기가 되겠지. 여기 몇 콤마? 3,0.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의 내분점이야. 오케이?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쭉 더 가서 이번에는 이 길이가 얼마지? 9지, 9. 그러면 2대 1의 외분점. 그럼 2대 1이니까 2대 1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될까? 여기가 2대 1 외분점이니까 여기 똑같이 9. 9만큼 더 가면 되지. 여기 몇 콤마? 됐어? 그러면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자, 여기 2대 1이었지. 이 선분 AB의 2대 1의 내분점과 2대 1의 외분점을 바로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뭘로 하는?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의 지름이다 그러면 이거의 중점이 얼마니? 9,0 나오죠?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은요. m 대 n이었잖아. 그럼 선분 AB를 몇 대 몇? m 대 n의 무슨 점? 내분점과 또 무슨 점? 외분점을 뭘로 하는?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이 된다 이 말이라고.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이 관계식대로 그냥 그대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 알겠어? 알겠니? 근데 말이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문제는 이걸로 해서 원의 방식을 구하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식 구하라고 그랬지. 자, 그런데 이거를 이 문제 갖고 세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단계별로 높여서. 이거는 엄청 잘 나와. 엄청. 문제를 세 문제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자꾸 기운 빠지는 게 알려주면 까먹으니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냥 자그맣게 해서 표현할게요. 여기가 지금 몇 콤마 몇이라고요? 여기가 3,0이었죠? 여기가 몇 콤마 몇이요? 15,0이에요. 여기 얼마예요? 9,0 이렇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A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요?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6,0이었지.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방식이 만들어졌지. 이 원의 방식은 반지름이 얼마야, 현재? 6이지. 자, 그럼 P점이 여기 있는 거야. 맞아? 이게 P의 자치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요. 각 P, A, B의 최대값은 얼마냐? 각 P, A, B의 최대값.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문제지, 사실은. 이 식을 세워라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럼 이거 무조건 찍어. 어이없네. 이건 무조건 30도야. 문제에서 나오면 30도라고 찍어.
어떻게 108도가 나오냐? 각 PAB야. 여기 있잖아. 어? 알았어? PAB라고. 여기 있으면 0도지, 멍충아. 자, 그러면 얘는 어느 때 최대냐? 어느 때 최대냐? A점에서요.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은 데 있죠. 접선. 무슨 선? 여기에 접점, 여기에 접점일 때. 이게 접점일 때가 최대야. 알았어? 접점일 때가 최대야. 오케이? 써줘? 어차피. 자, 여기가 30도면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3대 이렇게 되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쫙 커봐. 이거 반지름이니까 수직이지? 빨리 얘기해. 수직이지? 자, 이 길이 얼마야? 12. 이 길이 얼마야? 6이지? 몇 대 몇이야? 여기 몇 도야 그럼? 알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찍어야겠다 그럼 30도야. 자, 세 번째.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그래. 알았지? PAB.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밑변이 당연히 AB야. 뭐야? 얘는 언제 최대냐? 2분의 1. 2분의 1은 어차피 하는 거고 밑변이 AB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높이가 바로 뭐일 때냐면 높이가 바로 반지름일 때야. 그때가 넓이가 최대야. 어? 자, 여기에서 AB가 뭐라고? 밑변입니다. 그러면 제일 높이 있을 때죠. P가. 그럼 높이 있을 때면은 샥 커가지고 여기가 직각이 되고 P점이 여기 있을 때죠. 그래서 이 넓이가 뭐가 돼요?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알았어? 현재는 그러면 넓이 얼마인지 알겠지? 9 곱하기 6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관련된 세 가지 문제야. 항상 공통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될 수는 없어. 알았어? 알려주면 무슨 원? 자,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 날 원 끝낸다.